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하는 세계 작가 윤종현입니다. 저는 이렇게 밖에서 이런 야외에서 작업을 주로 하는데요. 제 작업의 주 시작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론가 이동해야 되고 탈출해야 되고 탈주해야 되는 그 삶 위에 우리는 늘 있지 않나. 그래서 특히 저는 거리라는 그다음에 야외라는 장소를 선호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 뭐 이주라는 게 기후 위기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이슈들이 저 개인의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런 관심사와 또 맞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도망가야 되는, 끊임없이 피해 다녀야 되는, 그다음에 이주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사람들의 몸이 그대로 좀 녹아 있기를 좀 바랬습니다. 이 근지표 환경. 고맙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감사합니다. 이 근지표 환경, 식물 뿌리는 땅속에서 커다란 숲을 형성하며 흙속 생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뿌리가 성장하면 주위에 미생물이 번성하는데 매우 사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싶어서요. 전을 부치면서 전을 나눠 먹으면서 같이 담소를 나누는 형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기후 위기라는 게 너무 거대한 담론이고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너무 그러니까 물에 잠기는 육지와 같은 그런 어떤 상징적인 기호로만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안에 또 개인들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개인의 아픔이 그 안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드신 이 애호박은 화천에서 자란 아이인 줄 알았는데 서울 애호박이에요. 이게 화천에서 자란 그 호박들은 다 서울로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화천은 오히려 지역에서 이렇게 공급을 받더라고요. 제가 알지 못하는 유통망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애호박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희생을 혹은 많은 것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예쁜 애호박을 생산하고 예쁜 애호박을 먹기 위해서 이 플라스틱 비닐에 가둬서 애호박을 키우는 거죠. 알고 계셨나요? 얘가 이렇게 똑바르잖아요. 바르게 큰 아이입니다. 일단은 물론 저 시각적으로, 그다음에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좀 매혹적으로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여기에 나오는 달팽이의 이야기라든지 여기에 나오는 어떤 피해자의 이야기가 그들 차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이 사회 속에 나 개인 작가로서의 나한테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또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고요. 그게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곡괭이도 등장하고요, 철판도 등장하고, 그다음에 구조 신호를 보여주는 여러 다양한 장치들도 들어오게 됐습니다. 조화로운 몸들의 결합체로서의 건강한 지구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몸이 기후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술의 기능을 다 하는 것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몸이라는 거는 약간의 좀 풍자이면서 조금 뭔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그런 좀 유혹한 어떤 가짜의 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게 있었는데, 또 두 번째 또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잘하는 걸 좀 잘하는 게 아니라 좀 익숙한 걸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천에서 매우 다양한 관점으로 이 기후 위기를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제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드는 어떤 감정, 느낌은 무기력감이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과연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 예술가로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들이 이어지다가 그래도 계속 이야기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야기하고 뭔가 좀 수면 위로 더 지금보다 더 수면 위로 많이 드러나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저는 그 지점에 동의해요. 그 약자의 기후 약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 좀 어떤 소수자들,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더 많이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좀 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가 얼마든지 나한테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일단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작가들이랑 같이 리서치하면서 레지던시를 해보는 게 처음이에요. 뭐랄까요? 굉장히 어떤 서로에 대한 신뢰,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어떤 피드백들, 그다음에 회의들, 토론들 이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고 예술가로서 큰 어떤 자양분을 공급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자연 속에서 뭔가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전에 뭐 느낄 수 없었던 굉장히 천국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작품이 지금 여기서 발표한 이 작품이 어떻게 발전되고 또 어떻게 또 다른 곳에서 공연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좀 끝나고 나서 뭔가 좀 되새김질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런데 저는 어차피 제 작품에서 이 어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 그리고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아픔들, 이면에 있는 세계들을 이야기하는 게 제 작업의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계속 제 작품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이 돼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그러니까 사실 제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과 관련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어떤 아픔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연쇄적으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연쇄적인 이 고리의 끝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좀 그런 고민들을 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술가로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환경운동가나 이런 좀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어떤 외침이나 뭐랄까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구호 이상의 좀 울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첫 번째고요. 그 울림을 위해선 글쎄요, 좀 예술적인 방식으로 설득을 하는 건데 그게 뭐 다른 건 아니고요. 환경 변화가 이게 그냥 단순히 저 멀리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각자의 삶에, 그다음에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아픔이 존재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꺼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좀 예술가로서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